일단 우리 시험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알겠죠? 우리랑 오늘 할 거는 19번부터 27번까지고요. 서술형 2번 문항입니다. 19번부터 27번까지 그리고 서술형 2번 문항 나랑 같이 볼 거고요. 문제의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았어요. 평이했는데 전체적으로 앞쪽은 정답률이 높은 추세가 보이고요. 뒤쪽으로는 조금 정답률이 낮은 추세로 보여. 근데 문제 난이도가 들어와서 어려운 게 아니라 선생님이 추정하길래 앞에 여러분들 1차 세계대 열심히 공부하고 뒤에까지 못 나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가 좀 더 정답률이 낮게 나타나는 추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면 19번부터 볼게요. 19번 주제가 뭐죠? 1차 세계대전의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주제라고 볼 수 있죠. 19번의 주제. 보시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를 나와가지고 저거를 조합해서 나오는 걸 우리는 문제를 합답형이라고 부릅니다. 합답형. 이 합답형 문항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셔서 모의고사, 이제 수능 이런 데도 많이 출연하는 문제 출제 방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객관식의 묘미가 있고요. 서술형의 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서술형의 묘미가 뭐야? 내가 써놓으면 인정 답안이 있다라는 게 서술형의 묘미 아닙니까? 객관식의 묘미는 뭘까 그러면? 내가 100% 몰라도 맞출 수 있다라는 게 객관식의 묘미지. 여러분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생각을 해봐. 과연 내가 지금까지 맞춰온 모든 문제들이 내가 100% 다 아는 것인가? 아니죠. 내가 70% 정도만 알아도 맞출 수 있고요. 50%만 정도만 알아도 정답에 근접할 수 있는 게 객관식의 묘미란 말이야. 내가 왜 이 말을 꺼내냐? 여러분들은 문제 푸는 방식, 객관식 문제 푸는 방식, 좀이라도 정답에 가까워지는 방식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 보시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습니다. 기억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삼국 협상 이야기가 나오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삼국 동맹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생각해봐. 내가 정말 추접하게 저기서 나라를 바꿨을 수도 있어요. 러시아를 빼고 무슨 덴마크를 넣을 수도 있고요. 러시아를 빼고 우크라이나를 넣을 수도 있어. 그렇게 추접하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억, 삼국 협상이 맞다라고 하면 니은은 자연스럽게 맞는 지문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모두 다 들어가는 번호가 정답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1번 아니면 4번이지. 근데 여러분들 봐봐. 1번과 4번에 200명이 넘는 친구가 찍었지만 2번, 3번, 5번에 60명이 넘는 친구들이 선택을 했단 말이야. 한 반에 6명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틀려도 1번에다가 찍고 틀리는 게 상식선이고 1번 말고 2번, 3번, 5번에다 찍은 친구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디귿 보시면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범슬라브주의가 아니죠. 범게르만주의. 그러니까 디귿 제끼시고요. 리얼 유럽 외곽은 식민지역 보루의 제국주의 팽창을 통해 경쟁, 갈등 이뤘죠. 즉 제국주의 팽창을 하면서 식민지 확보를 하려고 하면서 경쟁과 갈등을 하게 되고요.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삼국 협상, 삼국 동맹 만들게 되고요. 더 크게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과 리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정답률이 63%입니다. 비슷해요. 정답률이 이 전 문제와. 근데 보시면 봐봐. 19번 틀린 학생들이 20번을 틀렸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 19번에서 여러분들을 걸러냈던 거는 범게르만주의냐 범슬라브주의냐 였던 거고요. 20번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게르만 민족주의냐 슬라브 민족주의냐입니다. 그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셨으면 19번과 20번 둘 다 틀렸을 확률이 매우 높다. 선생님 저는 19번은 맞고 20번은 틀렸는데요. 네, 그건 여러분들이 운입니다. 운. 정확히 내가 몰랐으면 둘 다 틀리거나 둘 다 맞았거나 였어야 되는 거죠. 20번 여러분들 문제 주제는요. 사라예보 사건을 주제로 보고 있습니다. 교사가 물어보죠. 사라예보 사건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라고 했더니 경호가 1914년 6월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연도 같은 걸로 막 장난 잘 안 친다고 했었죠. 1914년 6월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윤현이가 이야기하죠.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세르비아계 청년에게 암살되는 사건. 맞아? 네.
그죠? 즉 사라예보 사건이 언제 일어났고요. 무슨 일이었고요.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요건이가 얘기합니다. 사라예보 사건은 게르만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은 암살범에 의해 발생했어. 게르만 아니죠. 무슨? 슬라브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19번과 20번 둘 다 슬라브냐 게르만냐 이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찾아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두 개를 모르시면 틀리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둘 중에 하나 맞은 건 뭐라고? 운이라고요. 다음 준석이가 얘기합니다. 사라예보 사건은 1908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보스니아를 병합한 것과 관련이 됩니다. 맞죠? 1908년에 게르만 민족이 주류를 이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슬라브족을 많이 살고 있는 세르비아를 강제 병합합니다. 합병시켜요. 근데 이 오스만 제국 힘이 약해져서 강제 병합시켰는데 이 세르비아 계 쪽은 이제 슬라브 계열은 이쪽이 조금 병합되면서 불만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문제가 사라예보 사건으로 연결됐다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고요. 총정리 시간에도 한번 찝어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수가 얘기합니다.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르비아를 건드니까 러시아가 너네 친구 괴롭혔냐? 슬라브 계열로 참전하고요. 오스트리아! 난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난 너를 믿고 따를 거야 라고 했던 독일이 러시아와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점점 커져가고 결국 1차 세계대전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다음 21번 가겠습니다. 21번 주제는요. 1차 세계대전 전개입니다. 전개. 자, 1번부터 볼게요. 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되는 거? 맞죠? 1914년 7월부터 1918년 11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30명이나 찍었다는 것은 나를 그만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지. 즉, 잘 공부를 안 했어. 뒤에 건 잘 모르겠는데 왠지 연도 가지고 문제를 냈을 거라고 생각한 친구가 전교에 30명이나 있다는 거야. 30명. 제일 많이 오답을 선택했습니다. 1번. 2번. 참호전이 전개되어 전쟁이 장기화됐다. 맞습니까? 우리 참호전이 뭔지 한번 봅시다. 참호전. 사람이 숨어서 싸웁니다. 그죠? 여기에 철조망 같은 걸 설치하고 여기를 뭐라 불러 우리는? 무인지대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렇게 숨어 싸우다 보니 공격력보다 수비력이 우수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전쟁이 어떻게 돼? 장기화됐고 이거를 뚫어보려고 뭐를 만들어냅니까? 신무기를 만들어내고요. 이 신무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 탱크와 뭐 독가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 그림으로 우리는 참호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된 거 맞고요. 3번 영국이 해상을 병사하자 독일은 무제한 참사한 작전으로 대응을 하게 되죠. 즉 독일로 들어가는 물자를 막기 위해서 영국이 해상을 봉쇄하고요. 그 막힌 해상을 뚫어보고자 유보트라는 잠수함을 이용해가지고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죠. 물 위에 누구도 떠다닐 수 없어. 적군이건 중립군이건. 그러다가 1915년 사건이 하나 터지죠. 영국의 여객선 루시타니오가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안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요. 그 중에는 또 100명이 넘는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입장에서는 화가 나 안 나? 화가 많이 나지. 전쟁에 참여하고 싶겠지. 여론이 들끓겠지. 참아 안 참아? 참죠. 언제 전쟁에 끼어들게 돼? 그죠. 체험한 전보 사건 멕시코한테 이야기하지 독일이. 야, 너 잃어버린 땅 그거 되찾아야지. 내가 도와줄게. 미국 때려. 미국 공격해. 라고 이야기한 거를 미국한테 걸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1917년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즉 3번 해상을 봉쇄하자 독일의 잠수함 작전으로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대응하는 거 맞고요. 4번 독일의 루시타니오가 침몰하자 미국은 참전을 결정하게 되는 게 땡! 이게 됩니다. 5번 유럽 외가의 시민지 전쟁 후 독립과 자치를 약속받고 식민지들은 전쟁에 참여를 하죠. 전쟁이 끝내고 뭐라 그래? 내가 독립을 시켜준댄다? 자치를 시켜준댄다! 라고 하면서 쌩까게 되고 몇몇 국가들은 이제 민족운동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22번 가겠습니다. 22번은요. 1차
세계대전의 결과 또는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딱 앉으셔가지고 시험지를 딱 폈는데 저 베르사유 조약 조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해군 16,500명, 1,320억 마르크. 꼼꼼히 읽고 있으시면 됩니까? 아니요. 아니지. 보자마자 바로 뭔지 직감하셔야 돼. 아, 베르사유 조약이네. 이걸 그 자리에서 이걸 꼼꼼히 읽고 있으시면 안 돼. 왜냐하면 내신 시험은 여러분들 이미 다 준비가 돼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저걸 꼼꼼히 읽고 있으시면 안 돼요. 일단 보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억. 파리 강화회의 결과 체결된 조약. 맞아?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걸러져 버리면 곤란합니다. 그죠? 그럼 기억은 맞다. 그러면 정답은 1, 2, 4번 중에 하나겠다. 그죠? 그러면 3번과 5번 찍은 친구들은 없어야겠다. 그죠? 근데 27명이나 있다. 그죠? 27명 있고요. 일단 기억은 맞춰왔어요. 그럼 니은 독일이 포기한 식민지 모두 독립국이 됐나? 아니죠. 승전국한테 권리가 넘어가게 된 거죠. 니은은 제끼시면 1번 제끼시고 5번 제끼시면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딱 맞죠? 모든 친구들이 거의 많은 친구들이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2번에 제일 많이 찍었고 4번에 많이 찍었잖아요. 오답으로는 2번 많이 찍은 거야. 즉 어디서 걸려들게 됐냐? 이 조약이 체결된 회의에서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주장한 민족 자결주의, 비밀 외교 종식, 군비 축소 이런 것들이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맞죠? 맞는데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걸러든 거야. 왜?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공부가 좀 부족했던 거지. 그래서 리얼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신 친구들이 전교에 54명이 있는 겁니다. 반당 평균 5.4명. 맞힐 뻔 했죠. 정답을 맞힐 뻔. 하지만 정답은 4번으로 가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23번. 23번은 국제 연맹과 국제 연합이 되겠습니다. 국제 연맹은요. 리그 오브 레전드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아닙니까? 롤. 리그 오브 네이션즈. 이제 아시면 어떡합니까? 국제연합은요.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스테이츠는 미국이고요. 그래서 UN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업 때 다 정리했었죠. 1차, 2차 이후 미국과 소련 없고요. 미국과 소련 있고요. 군사력 없고요. 군사력 있고요.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왜 정답률이 낮냐라고 하면 교과서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오거든요. 수업 시간 했지만 교과서에 안 나오거든요.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 이게 비교가 된 문제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교과서와 이제 수업만 봤겠죠. 근데 교과서만 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답률이 좀 낮은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막 문제집 풀고 하시는 친구들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문제 스타일 보시면 알겠지만 시중에 문제를 전혀 갖다 쓰지 않아요. 선생님이 지문 하나, 다 그림 하나 다 만들었습니다. 웬만하면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 교과서와 수업 내용 열심히 들으시는 게 고득점에 훨씬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 강의 이야기한 것부터 볼게요. 국제연맹은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1920년 창설? 맞죠. 국제연맹은 미국 중심으로 구성? 아니죠. 미국은 빠졌어. 이때 당시 대통령은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이었고요. 정말 적극적으로 저 판을 깔아두고요. 의회에서 거절당해서 미국이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이 왜 참여하지 않게 됐냐? 의회가 거절했냐면 몰로 독트린이라고 하는 유럽끼리 아메리카에 각자 노선 가자. 유럽일은 각자 하라고 냅두자. 우리가 굳이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있냐? 우리 각자 노선 갑시다. 이런 취지에서 의회에서 거절하게 됐고요. 소련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라서 빠지게 됐죠. 그 다음에 금강 넘어가고요. 낙동강. 국제연합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 개설해서 국제연합 만들어내고요. 국제연합은 연합국을 중심으로 미국, 소련 등의 나라로 구성하는 거 맞고요. 군사적 제재 수단이 없고요. 군사적 제재 수단이 있다라는 거. 정답은 어렵지 않게 몇 번? 왜 1번입니까?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 국제연합은 여러분들 내년 3학년에서도 나오니까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레닌. 이것도 정답률 57%일짜리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뒤로 오면서 1차 세계대전에 힘을 딱 주고
뒤로 갈수록 힘을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낼 때 저 사진만 드리려고 했어요. 처음에 사진만.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저분의 얼굴 인식, 안면 인식이 어려우실까 하여 옆에다 글을 넣어드렸죠. 1917년 러시아 임시정부의 정책을 반대했어. 어떤 정책?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 전쟁 끝내자고 했는데 전쟁 안 끝내잖아. 그러니까 전쟁 안 끝내니까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다시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즉 소련을 수립하게 되는 인물의 이름은 레닌이죠. 레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1번과 2번에 찍은 친구들이 47명이야. 근데 1번과 2번은 진짜 손가락이 꼬부라지고 손가락이 부러져도 절대 찍으시면 안 되는 지문이셨어요. 혹시 자신이 1번과 2번에 찍어갖고 틀렸다라고 하면 반성하십시오. 왜 절대 찍으면 안 되는 지문이었냐 하시면 우리 사회주의가 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 그지? 평등사회. 평등사회에는 빈부격차가 있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빈부격차가 없어야, 이건 또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네요. 빈부격차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빈부격차를 가지고 오는 것은 자본이지. 그지? 그 자본은 누가 소유해야 되고 사회주의에서는?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주들, 자본가들 이것들에게 땅을 빼앗고요. 산업을 빼앗아서 국가 소유로 한다는 거야. 사회주의라는 거의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 계셨으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만 떠올리셨으면 1번과 2번은 손가락이 부러져도 아무도 찍으시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지. 근데 47명, 반당 평균 4.7명. 여기도 있어 지금. 내 눈을 피하는 자가 지금 1번과 2번을 찍으신 분이겠죠. 어쨌든 1번과 2번은 사회주의니까 2번은 절대 찍으시면 안 되는 지문이었고요. 그냥 서민태는 결성한 거 맞고요. 시장경제 일부를 인정한 신경제정책 표조, 즉 현물세 내면 나머지 일 다 가져. 왜냐? 일 열심히 하나, 열 열심히 안 하나 똑같이 처벌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일을 다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시장경제 원리를 조금 일부 인정한 신경제정책 폈고요. 중공업 5개년 보자마자 누굴 떠올리셔야 돼? 스탈린이죠. 5번은 스탈린입니다. 스탈린. 25번은 중국이에요. 이 표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어디서 많이 봤어? 본 적 있어 없어? 교과서에 이거 없어요. 네. 총정리 때 선생님이 그려준 표에 있는 거잖아요. 총정리 때. 이 표도 선생님이 한글에다가 표 넣어가지고 위에 다 안 보임 처리해가지고 한 땀 한 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쉽게 낸 건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나 봐. 정답률 57%밖에 안 됩니다. 자, 봅시다. 5.4 운동이 언제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1919년. 그렇지. 이렇게 바로 답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연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맥락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5.4 운동이라는 건요.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철폐를 주장하면서 일어났어요. 일본이 21개조 요구를 언제 했냐? 1914년 전쟁이 터지고요. 독일이 점령하던 좌우저우만, 즉 영국과 일본이 동맹국이라고 했을 때 일본이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유럽과 기각이 머니 가까이 있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명분 삼아 독일을 치겠다는 명분 삼아 중국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독일을 몰아내고 일본이 중국한테 요구를 하는 거야. 그 21기조 요구 하나하나 주고 갔다 했죠. 야, 독일이 가졌던 이권 다 내놔. 철도 부설권, 광산 권리 다 내놓고요. 해마다 나한테 무기 좀 사가고요. 일본인 고문 좀 앉혀서 좀 해라. 라고 1915년 이야기를 하죠.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해? 중국 유한스카이한테 이야기하잖아. 유한스카이가 이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받아들이잖아. 어쩔 수 없었어요. 군대가 딱 들어와 있는데. 받아들이고 일본이 들어왔던 명분이 1914년 일어난 전쟁이었잖아. 그럼 1918년 11월 전쟁이 끝났어. 뭐 중국 입장에서 얘네들이 나갈 거라고 기대를 하겠지. 나갈 걸 기대를 해. 그래서 1919년 1월 달에 파리 강화회의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21기조 요구 철폐. 일본 나가라. 나갑니까? 씨알도 안 먹히지. 그러니까 1919년 5월 4일 빡친 중국인들이 5.4 운동을 펼친 거 아닙니까? 맥락도 이해되십니까? 네. 몇 년도라고? 1919년. 그치. 연도는 몰라도 이 맥락으로 따라오다 보면 1919년 찾아내실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시험장에 앉으셔갖고 그거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일단 기억, 21기조 요구 철폐를 주장했던 거 맞고요. 1차 국공합작과 2차 국공합작의 목적 잘 체크해 두라 했죠.
1차 국고합작의 목적이 뭐야? 군벌 타도. 이 군벌 타도와 제국주의 타도. 2차 국고합작 목적은 중일 전쟁이 터지고 나서 대일 항쟁이었죠. 일본에 대한 항전이 목적이었습니다. 즉 2번과 3번 다 맞는 말이고요. 4번은 내가 정말 쉽게 내준 건데 여러분들이 왜 저걸 틀렸냐? 중화 민국과 중화 이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이 중화민국은요 1911년 신해혁명 일어나고 1912년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건 1949년에 건국되게 됩니다. 이것만 알아도 4번을 바로 찍으실 수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지금의 중국 2차 국공내전에 의해서 승리를 잡게 되고요. 중국 본토를 차지하게 되고요. 쫓겨난 중화민국 어디로? 대만. 대만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 야, 봐봐. 4번 아니면 5번. 여러분들이 헷갈릴 게 아닌데 지금 잘하실 수 있죠? 다음에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3번과 5번에 찍은 친구들이 80명, 5번에 찍은 친구들이 41명이라는 것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구분하지 못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26번 갑니다. 26번은 대장정이죠. 이게 정답률이 60%라는 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내가 만들 때, 저 글을 쓸 때 어떤 뉘앙스로 썼냐면 탄압을 피해서 1년이나 도망쳐 왔고요. 힘들다. 10만 명으로 시작했는데 10,000명도 안 남았어. 하지만 우리의 리더 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희망찬 그런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줄에 대장정을 빼놓고 저 지문을 만들어냈다가 혹시나 니네가 이거를 대장정을 못 알아먹을까 봐 앞에다가 대장정 넣어놨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장정 보자마자 뭘 떠올리시면 돼? 마오쩌둥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왜 장제스를 42명이나 가시냐고요. 그래서 대장정 하면 마오쩌둥 하면 대장정이었잖아. 근데 더 놀라운 건 스카르노. 중국인도 아닌 스카르노에 12명이 가셨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찍으신 것 같아요. 그 12명 학생은. 그래서 장제스는 42명, 순원은 30명, 위안스카이는 21명. 골고루 아주 그냥 골고루 찍으셨어요. 어쨌든 마오쩌둥 넘어갈게요. 그럼 뭐 풀이하고 말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27번 민족운동이에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냐. 우리 수업때 정리했던 거 있죠? 그거랑 그다음에 그 나라의 민족운동을 주도한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인도는 누구로부터 지배받았죠? 영국. 그래서 영국으로 지배받았고 거기에 민족운동했던 사람이 간디. 그래서 비폭력, 불복종 운동, 불매운동 이런 것들 했다. 그러니까 무등산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백두산 이야기합니다. 베트남은 네덜란드 지배? 아니죠. 누구의 지배? 프랑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 드렸잖아. 베트남 놀러 가서 베트남 사람을 오해받는 이야기 해드렸죠. 그때 내가 어딜 가고 있었다는지 말씀드렸죠. 아니요. 그때 내가 어디 가고 있었냐면 베트남이 덥잖아. 더워. 그러니까 이 프랑스 지배 시기에 프랑스 사람들도 더워. 그러니까 시원한 데 가서 살고 싶단 말이지. 어디? 호텔? 산 위에 좀 더 높은 고지대로 가면 훨씬 더 시원하니까 고지대로 갑니다. 그 고지대에 만들어 놓은 집들, 성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집들을 지금 뭘로 이용하고 있냐면 관광지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 관광지로 가는 버스에서 선생님이 베트남 가이드라고 오해를 당신네 가이드 한국말 참 잘합니다 라고. 당연하죠.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잘해야죠. 일단 그런 곁다리 이야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핵심적인 부분, 제발 마라탕 먹으러 와서 중국인으로 오해받았던 썰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 맥락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베트남은 네덜란드 지배가 아니라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고요. 호찌민 이야기는 맞고요. 한라산 이야기입니다. 이집트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고요. 이집트를 독립시켜주면서 너는 가. 근데 이건 두고 가. 스웨즈 운하의 군대를 주둔한 조건으로 독립시켜주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의 무스타파 케말도 재정, 즉 황제가 다스리는 재정을 폐지하고요. 근대화를 시도하죠. 공화국 만들고요. 여성 참정권 주고요. 문자 개혁 같은 걸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친구들 보시면 27번 문제가 정답률이 45.3%인데 5번에 58명이야. 왜 58명인지는 알 것 같아. 봐봐. 요 앞에 있는 것들은 뭔가 의리의리 뭔가
그럴싸하게 뭐가 길잖아. 근데 마지막 와가지고 모학산이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는 프랑스 지배를 받았고요. 별 성과를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니네 입장에서. 그죠? 공부하는 때 이상한 거야. 그래서 모학산으로 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 근데 오히려 저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가 이제 오랫동안 식민지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민 많이 간다 했죠.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프랑스에. 그래서 오히려 뭐 스포츠 스타들이 많이 나왔다 했죠. 앙리, 음바페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단 객관식 문제 풀이는 끝이 났고요. 여러분과 나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서술형밖에 없죠. 객관식은 여러분과 나의 다툼의 여지가 없어. 기계랑 싸울 거야? 어떻게 여러분들이 손이 문제지 마킹한 거. 하지만 주관식 서술형이라는 거는 또 서술형만의 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 10점짜리고요. 문제는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를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면 돼요. 첫 번째,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처 방안. 여기는 뉴 쓰시면 4점이 되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연금, 복지, 또 공공근로, 뭐 다음에 생계지원, 뭐 이런 거 등등등 적으시면 각 3점. 이 중에 하나씩 적으면 각 3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채점 기준이고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고